정원삼 코이카 이사장님,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님, 내외기빈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먼저 좋은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제17회 서울 ODA 국제회의를 지지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인데요. 한국은 참으로 특별하고 또 놀라울 만큼 값진 관점을 개발 관련해서 공유할 만합니다. 과거의 반세기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세계 8대 경제대국이자 7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은 1996년에 OECD 회원국이 되었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는 2010년에 가입하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효과적인 개발 협력에 관한 한국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이고 이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해주실 논의들이 중요한 기회가 되어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적인 개발협력 모델로 그 전략들을 이행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오늘날 참으로 혼란스럽고 또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엄청난 물리적 압박도 있고 부채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에 더해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구조적인 도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새로운 수요가 개도국 재원에 생겨날 것이고 리스크도 생기면서 진전을 보였던 개발이 다시 후퇴되기도 합니다. 2022년에는 7억 1,20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빈곤 상태였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300만 명의 더 많은 수치였습니다. 2050년이면 2억 1,600만 명이 난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과 물 안보, 기후 관련 재해 등으로 말이죠. 연간 파이낸싱 차익이 SDG 달성에 있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60%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는 2조 5천억 달러였는데 2023년에는 4조 달러입니다. ODA는 여전히 중요하고 안정적이며 또 믿을 만한 외부 금융입니다. 개도국들이 자신들의 퇴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최근 쇼크에 대응하면서 근간을 마련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세계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한국은 자국의 ODA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37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2023년에서 24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런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31%라는 엄청난 증액입니다. 표준과 또 데이터를 개발 협력에 있어 관리하는 기구로서 OECD는 한국과 저희 회원국들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러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몇 가지 우선순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개발 원조 제공자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업무 중복을 피하고 또 배운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조 제공자들은 서로의 업무를 더 잘 조정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또 서로의 전문 분야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OECD는 이러한 조정과 또 동료학습 촉진을 저희 DAC 개발원조위원회에서 돕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개발원조위원회에서 한국에 대한 동료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이 동료 검토에서는 한국이 중점을 가장 취약한 국가에 두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원조 대상이 개도국의 녹색 전환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몇몇 주요 우선순위가 한국에 대한 동료 검토에서 파악되었는데요. 다른 개발 원조 제공자들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포함된 것은 효과적인 정부 간 공조를 개발 원조 활동에 있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대화와 협력은 개발 지원 관련해서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발 전문가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나 학계, 민간 부문 등에서요.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으로 흘러가는 재정 흐름을 더욱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OECD는 시의적절하고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자금 조달의 우선순위 영역을 파악하고 목표 달성의 진전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OECD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2022년과 23년 모두 개도국을 위한 기후 재정 1,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OECD 기후변화 전문가 그룹은 2025년 이후에 새로운 정량적 목표에 대한 협상을 위해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121개국의 국가,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들을 포함한 자금 제공자들이 참여하여 공공 및 민간 자금을 포괄하는 공통의 정의와 방법론을 사용해 개도국들의 재정 흐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는 개도국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금융 확대의 약속을 이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사람과 지구를 위한 파리 협정 P4P 사무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 부분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재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혼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OECD의 설립 원칙 중에 하나는 성장을 촉진하고 발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어 개방적이고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도국에 대한 민간 투자는 지역 고용과 성장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경제 성장을 이끌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에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OECD는 개도국의 민간 투자를 막는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ECD의 금융 원칙은 개발과 이해관계자들이 개발 프로젝트의 상업적 투자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시장 기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고 다국적 기업을 위한 책임감 있는 기업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도국에서 활동하는 민간 부분이 환경, 사회, 가버넌스에 중점을 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잠재적인 공급망 중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국내 자원을 동원하여 개도국이 수익 증대와 중요한 투자 유치 간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경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축 해결책, 투필러 솔루션을 개도국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도국들이 재정적인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고 글로벌 최저한세만으로도 개도국들은 연간 1,550억 달러에서 1,92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달 말에는 개도국의 핵심 우선 사항인 과세 대상 소득 규칙, 즉 Subject to Tax Rule에 대한 합의도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 규칙은 개도국이 낮은 명목세율이 적용되는 그룹 내 지급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OECD는 또한 세무행정 포럼을 통해 개도국을 포함한 50여 개 국가에서 온 관계자들이 각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OECD와 UNDP는 62개 개도국에서 세무행정을 지원함으로써 추가로 23억 달러의 세수와 60억 달러 이상의 세액을 창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국경 없는 세무조사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혁신적인 모델 개발에서부터 개발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시급한 니즈를 파악하는 것까지 아직도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OECD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건전하고 투명하며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해 개발 협력 정책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험, 그리고 한국만의 통찰력, 그리고 개발과 빈곤 퇴치를 가속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개발 정책을 가능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